국장님께서 다 이미 짚어주셨지만 미디어 토마토가 정말 이번에 예. 아주 히트야 히트 제대로 친 것 같아요. 예. 4주 간격으로 여조를 했는데 그 4주 간격 여조에서 한동훈 대표 관련해서 이제 재보선도 물어봤고 시장 관련해서도 물어봤는데 박형준 여조 실화냐 제가 이렇게 썼어요. 왜냐하면 저는 취재를 하면서 이렇게 한 달 사이에 그 지역구에서 이렇게 점핑한 걸 못 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여조를 보면 요즘 박형준 시장이 약간 한동훈 프렌들리하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 예. 제가 만약 후보라도 박형준처럼 하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4주 전 대비 자료 보면 전재수 의원과 23.7%포인트 차에서 9.8%포인트로 떨어진 거예요. 좁혀진 거예요. 저희가 예. 지금 자료를 따로 만들었어요. 예전에 4주 전에 미토에서 이걸 안 만든 거예요. 그럼 보시겠습니다. 이게 23.7% 차이가 나면 아우 나 이번 선거 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건데 이번에는 지금 9.8%포인트 팍 줄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해볼만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전재수 부모님 동네인데 맞아요. 전재수를 키워준 곳인데 네. 내가 그러면 해운대 이런 데서는 이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면 자 4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한번 따져볼게요. 북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따져볼게요. 1. 초등학교 동문 운동회가 열렸다. 예, 있었죠. 예. 동문 운동회. 예. 그다음에 2. 진달래가 폈다. 예. 3.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등록을 후보로 전입신고했다. 예. 4. 뭐가 있었을까요? 북구에는 없었는데 어떤 이영품 이슈가? 기자가 내려갔다. 아 이영품 기자. 그걸 또 몰랐네. 이영품 기자가 한 3, 4주 전에 내려갔죠. 네. 그러면은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몇 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없잖아. 이슈가. 그럼 없게 되니까 대구에서 보던 사람도 아니 저기 변수가 지금 한동훈 대표밖에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오르지? 나도 저 바람 좀 타볼까?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안 될 수가 없어요. 네, 안 될 수가 없어요. 제가 페북에도 글을 썼는데 제가 출마했던 인천 서갑 지역이 네. 이학재 의원이 3선을 했어요. 네.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선거가 진짜 어려운 선거였거든요. 예. 그때 막 안철수 국민의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네. 우리 당이 이제 민주당한테 한석 차이로 아마 졌나 그랬던 그 선거였는데 예. 수도권에서 민주당 돌풍이 일어나고 네. 그때 이학재 의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출마한 상황에서 3자 구도에서 44%로 당선이 네. 마지막으로 3선이 됩니다. 그게 2016년 총선인데 예. 네. 지역에서는 뭐 국민의당의 출마가 뭐 당선의 이유가 됐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지역에서 그때 그 선거를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게 네네. 뭐였냐면 이학재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어요. 당연하죠. 예. 그죠. 그래서 네네. 그 어려웠던 그 선거 기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학재 의원 많이 갔어, 많이 갔어. 3번 갔어. 3번 갔어. 아, 그게 그래서 결정타였네. 한 번, 두 번, 세 번 갈 때마다 지지율이 퀀텀 점프를 했다는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마지막에 당선까지 갔다고 하면서 그쵸. 저보고 그 지역구에서 뭐라 그랬냐. 그때 한동훈 전 대표 인기가 엄청날 때였으니까 예. 한동훈 전 대표 1호 인재인데 예. 세 번은 아니라도 두 번만 오면 이긴다. 한 번만 오셨죠.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예. 이게 이 아니 보수에서 왜 1분만 더 있겠다 가라고 하지 그랬어. 1분만. 그러니까요. 예. 1분만. 한 번 더 와달라고 이제 1분만. 원희룡 지역구 가는데 한 번만 와달라고 제가 막 지도도 막 한동훈 대표한테 그때 보냈어요. 아니 아프다고 타이레놀도 못 먹고. 근데 어쨌든 근데 이게 보수의 지도자의 특징은 이렇게 험지를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지금까지 보수 정치에서 지도자가 됐어요. 예. 생각해 보세요. 이회창, 이명박, 박근혜 다 그랬잖아요. 예. 네. 김영삼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역의 분위기를 바꿀 수 없으면 우리 보수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그거를 증명해 나가는 과정에 접어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결론이 나진 않았지만 예. 증명해 가는 과정에 접어들었다. 예. 그걸 하지 못하면 지도자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예. 단순한 재보궐 선거에서 동남풍 바람이 부냐 안 부냐가 아니고 이게 그 역사에 남는 발광체가 되는 그 주간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맞아요. 예. 네. 그 순간 그거를 만들어내면 그때는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방송하다 보면 친윤계 패널, 인증 패널, 예. 네. 인증 패널들이랑도 방송을 하는데 예. 대기실에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보수의 최대 문제점은 이무기들만 있다. 승천하는 용이 없어서 계속 혼란스러운 거다. 예. 그러면서 그 인증 패널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 이기고 예. 부울경에서도 승리를 만약에 견인해낸다면
승천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거다. 네. 근데 지금은 이무기들밖에 없어서 예.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거다. 근데 네. 그 얘기가 저도 아예 틀린 얘기인 것 같지 않은 게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짜 선거의 여왕 소리를 들었던 게 네. 그럼요. 예. 한 번 나타나면 지역구가 바뀌었어요. 예. 손 한 번 잡아주면 지역구가 바뀌었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인물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인지를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하시니까 전 선거 현장을 아니었고 옛날에 그 부산에 김진재 의원이라고 계셨어요. 아, 5선을 했던 네. 금천 지역, 부산 금정 네, 김진재 의원이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네. 그 장례식장에 저는 다른 인연으로 가 있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공원에서 했거든요. 당연히 뭐 아무 구조 안 받고 근데 정말 조화들이 막 그냥 수백 개가 확 와 있고 거기에 정말 큰 덕을 쌓으셨던 분이니까 네. 발인 전날 그때가 무슨 재보선이 있었어요. 박근혜 당시 대표가 재보선 막 선거운동을 마쳐 밤에 그 이 장례식장에 큰 공원에 도착했는데 전 지금도 그 장면 잊을 수가 없는데 정말 당원들하고 거기 왔던 사람들이 박근혜 대표가 오셨다 그 얘기 듣고는 이건 정말 아이돌 스타가 왔을 때의 팬처럼 사진 찍고 막 함성이 나오고 장례식장인데도 막 박근혜 대표에 대한 이 열기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박근혜라는 정치인이 갖고 있는 이 그야말로 정말 발광체 같은 그 네. 인기 이를 정말 뿜어내는 저 힘은 다른 정치인과는 비교가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들었었거든요.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짜 대단했던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을 단 친박연대라는 당을 네. 만들었는데 그냥 돌풍이 일어났잖아요. 돌풍이 네. 일어났어요. 그냥 그 이름만 있어도 돌풍이 일어나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당시에는 진짜 서문시장에 박근혜 전 대통령 하면 진짜 TV로만 봐도 그 위세가 네.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현장에서 보니까 정말 대단했어요. 근데 그런 발광 아까 그 참 발광체라는 표현을 주셨는데 그런 인기라든지 그런 어떤 그 대중들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스스로 끌어낼 수 있는 발광체 같은 그런 그 용이 되는 정치인이 그 이후로 참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보수에 없었죠. 예, 예. 없었죠. 저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비전문적으로 들려요. 네. 저는 정말 박근혜 대통령 그 선거의 여왕이었던 시기 2012년 비대위원장 맡고 막 그때부터 마크 열을 한 마크맨을 하면서 그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 사진 보면 약간 돌고래 같이 이렇게 약간 이마 톡톡톡 이렇게 화나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한테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정말 박근혜 대통령 취재 갔다 오면 서류 가방이 있는데 그 안에 철판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취재하려고 가면 그걸 그렇게 미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뭐 소주병이 터진다 또는 누가 흉기를 들고 나온다 그러면 그 가방을 탁 놓으면 그게 3단으로 쫙 펴져요. 그러면서 이 철판이 생기는 건데 그 아픈 걸로 제가 마크맨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지자들이 그렇게 오면 제 발을 그렇게 밟아요. 예. 박근혜 대통령 취재 한번 갔다 오면 구두는 꿈도 못 꾸고요. 발이 그냥 막 다 터지는 거예요. 막 피멍이 들고.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 취재를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 서문시장에서 이렇게 스퀴즈 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박근혜 대통령 때 이 정도 처음엔 이 정도 됐는데 나중에 가기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되니까 네. 너무 아프고 몸살 나고 네. 끙끙 앓고. 근데 그거를 이제 시각적으로 서문시장을 비교를 했을 때 지금 한동훈 대표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훨씬 많아요. 그 얘기를 저도 서문시장 그때 네. 갔었는데 서문시장 상인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긴 하더라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얼마나 정말 그게 효력을 발휘할지는 진짜 이 선거에서 이거를 보여주는 것밖에 없는데 이번 선거에서 만약에 이걸 진짜 보여주고 증명해낸다면 예. 그러면 이제 이무기 단계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수의 혼란은 진짜 이무기들만 많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오는 건 것 같고 그 유재하 변호사가 제가 지난 주말에 이제 부산 가기 전에 대구도 들러서 우리가 토크 콘서트가 있어서 같이 하는데 유재하 변호사가 이 여의도에서 들려오는 시나리오 얘기를 저한테 하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냐고 하니까 토크 콘서트 하는 거 중에 이게 요즘에 오세훈 시장, 이준석 대표, 홍준표 시장이 만약에 장도연 대표가 계속 버틴다면 이 세 명이 지방선거 이후에 신당을 추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신당론 이야기는 나도 들은 적은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세훈 시장, 이준석 대표, 홍준표 전 대표 이 세 명이 한때 다 보수의 미래였던 적은 있어요. 굉장히 촉망받는. 근데 지금 이렇게 판을 뒤집는 수준의 그 위력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에 이번에 뭐 부울경에서 진짜 판을 뒤집어 버리면 그게 진짜 동남풍이 돼버리면
그게 아니라 그냥 한동훈 전 대표를 부심으로 뭉칠 수밖에 없을 거다. 제가 그러면서 그 영국의 보수당 총리 중에 데이비드 캐머런이라고 이 데이비드 캐머런이 진짜 잘 나갔거든요. 그랬는데 보리스 존스 등에 나중에 밀려나요. 근데 그 보리스 존스 등에 밀려날 때 캐머런이 한 명언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나도 한때는 보수당의 미래였다. 나도 한때는 보수당의 미래였다. 그러니까 정치는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때가 있는데 지금 우리 보수 정치가 박근혜 대통령 이후 그런 임자를 아직 못 만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임자가 과연 나타날지에 대해서 이제 지켜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박상수 변호사는 그게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될 것 같다고 뭐 예측하시는 쪽인 거고 될지 안 될지는 이번 선거 결과를 봐야죠, 그죠? 맞아요. 봐야죠. 봐야 됩니다. 봐야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압도적인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뉴스트라 타노스.